먹어도 돼? 응, 마셔. 왜 이렇게 하지? 화면 안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눈맞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작가단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이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작가나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박채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작가단과 달그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송민정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작가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뵙는 건 처음인데요. 많이 서툴러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눈맞춤 작가단의 뜻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민주청소년 눈맞춤 작가단이란 게 어떤 뜻인가요? 눈맞춤은 눈을 마주치며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눈맞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눈맞춤 작가단은 혹시 달그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줄 청소년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활동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한 해가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3월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장소에 가서 이제 시를 쓰는 활동을 했고요. 그 외에도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 등을 배우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네. 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가을 하면은 단풍이 생각나요. 일단은 나무가 초록색에서 빨갛게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제 색깔이 약간 오색 빛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약간 가을 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을. 저는 작년에 방영했던 도깨비의 명장면이 떠올라요. 캐나다에서 김고은이 공유를 보면서 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저는 가을 딱 하면 추석 명절이 떠올라요. 이제 가을 하면 곡식도 물을 읽고 과일도 새빨갛게 사과 맛있죠. 그런 거를 보면 되게 배부른 느낌도 들고 가을은 그래서 좀 몸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랄까? 저 근데 좀 살찐 것 같지 않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몸도 풍요로워지고 눈도 즐거워지는 계절이 또 가을이에요. 저는 요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 기분 느껴보고 싶은데 마음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요즘 시를 읽거나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지난 활동에서 쓴 시를 몇 편 낭송해드릴까 하는데요. 3편 정도 시를 준비했는데 우리 각자 소개해봐요. 눈숨. 네. 제일 먼저 누가 소개할까요?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황도환이 쓴 시 길을 낭송해 드릴까 하는데요. 길, 한 길이 있었다. 곱게 쭉 뻗은 길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 길 위에서 3사람이 걷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앞만 보고 걸었다. 한 사람은 힐끔힐끔 뒤로 돌아갔다. 한 사람은 묵묵히 땅만 보고 걸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3사람이 걸었다. 얼마 못 가 한 사람이 넘어졌다. 뒤를 돌아보던 사람이었다. 또 얼마 못 가 한 사람이 넘어졌다. 앞만 보던 사람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엔 이제 한 사람만이 걷고 있다. 힐끔힐끔 돌아보던 이는 과거를 보며 후회만 했기에 현재를 돌아보지 못하고 현재에 걸려 넘어졌다. 앞만 보며 걷던 이는 미래를 핑계로 자만했기에 현재를 보지 못하고 현재에 걸려 넘어졌다. 땅을 보며 걷던 이는 과거를 돌아보며 한 발짝씩 신중했기에 땅을 보며 걷던 이는 미래에 홀리지 않고 한 발짝씩 개척했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갔다. 그의 길의 이름은 인생이었다. 이 시는 황도안이 한참 진로를 고민했을 때 쓴 시라고 하는데요. 과거 혹은 현재를 생각했을 때 암담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가 되게 뚜렷했던 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등학교로 점점 올라오면서 약간 현실이랑 조금 부딪히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약간 흔들리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막 이제 연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하는 진로를 써서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쓰게 될 때마다 어렸을 때는 좀 잘 냈는데 약간 크면서 아, 나는 뭘 해야 되지? 아, 뭘 써야 할까? 약간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내는 진로는 있어도 제 마음에 충족되는 진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도 스리처럼 진로가 뚜렷했던 편인데요. 작년부터 이시 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 직업을 할 수 있을까?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왔었던 입시랑 너무 달라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업이 상담할 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좀 지금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진로를 안에 뭐 직업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그때 진로라는 게 무조건 희망 직업, 이렇게 직업을 삼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진로라는 게 직업보다는 좀 방향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좀 눈맞춤 작가단 친구들과 더 깊게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시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는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제가 쓴 거예요. 꿈이라는 시인데, 낭송할게요. 꿈. 아이들은 늘 꿈을 꾸며 살아간다. 반짝이는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 어른들은 늘 꿈을 꾸며 살아간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어른들. 우리는 늘 꿈을 꾸며 살아간다. 각자의 사정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는 개인적으로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너는 꿈이 뭐니? 하면은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직접적인 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약간 단기적인 꿈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른분들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는 잘 모르겠다 라던가 뭐 나는 그냥 뭐 너희 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렇게 대답하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꿈 있으세요? 아, 저는 KK 체인지에 나왔었던 하트 모양 캐릭터를 가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하트 모양 캐릭터가 변신할 때마다 멀리 있는 거리도 뛰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져서 1층마다 학교를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철현 청소년 꿈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캐릭 체인지? 네. 그걸 보고 꿈을 갖는 게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주 비행사였어요, 꿈이. 그래서 제가 비록 고등학교는 문과를 나왔지만 초등학교 때는 뭐 태양, 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한때 꿈꿨습니다. 민주 청소년은 어떤 꿈을 꿨었나요? 저는 꿈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일단은 먼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번 돈으로 기부하면서 사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또 그랜드 피아노를 제 돈으로 사서 마음껏 피아노 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부의 편차가 줄어드는 게 꿈이고요. 꿈이 너무 많아요. 저는 꿈은 제한할 수 없고 제한적인 꿈은 제한적인 행복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제 희망 직업인 심리 상담사가 되는 꿈을 가지면은 그거를 꿈으로 잡으면은 그 꿈을 이뤘을 때 그 이후에 행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약간 이걸 쓰면서 추상적인 느낌의 꿈을 생각을 했어가지고 약간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은 사실 요즘에 막 소확행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요즘에 행복을 약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쩌면은 먼 훗날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억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약간 그렇게 느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제 꿈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꿈도 들어봤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황도한 청소년이 쓴 시 창문을 낭송해 드릴게요. 내 앞에 창문, 내 앞에 창문이 있다. 작고 네모난 철로 둘러진 창문이다. 작고 네모난 창문은 내게 작고 네모난 세상을 비춰준다.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내 세상은 저 조그만 창문에 갇혀 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내 갑갑함을 누가 와서 해소해 줄까? 내 답답함을 누가 와서 해소해 줄까? 내 앞에 이 창문을 누가 와서 열어줄까? 네모난 작은 세상에 갇힌 날 누가 와서 꺼내줄까? 오늘도 나는 갑갑하다. 오늘도 나는 답답하다. 이 시는 황도한 청소년이 작가단 활동을 할 때 슬럼프를 느꼈을 때 쓴 시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슬럼프를 겪은 기억이 있나요? 저는 슬럼프라고 할 때가 요즘에는 중2병으로 연장선에서 대입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대입병에 걸려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을 만나도 별로 재밌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학교 2학년 때 적절하게 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도 만나고 제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말을 그때쯤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슬럼프에 대해서 약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슬럼프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슬럼프가 아닌데 슬럼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나 지금 좀 슬럼프인 것 같아 약간 그렇게 딱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잘 슬럼프에 대해서는 크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슬럼프요? 저는 올해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특강이어서 학원에 2시부터 10시에 있었는데 그중 하루가 한창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울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피아노를 좋아해서 취미로 치고 있는데요.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종종 연습을 하다가도 이전보다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실력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슬럼프를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스리 청소년 말대로 슬럼프는 좀 느끼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그게 슬럼프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하지만 슬럼프를 극복했을 때 그 성취감이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짧지만 저희 작가단 청소년들이 쓴 시 3편을 봤는데요. 이 3편은 이제 저희가 열심히 썼는데 이제 책에는 안 실리는 시예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하지만 가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건 독서 아니겠어요? 아까 요즘 철현이가 독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어요. 이 책들은 저희가 곧 출판하게 될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에세이들의 내용과 비슷해서 고르게 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회색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저희가 에세이를 2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에세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2번째 에세이가 이제 청소년 생태계라는 주제로 이제 쓰는데 이 책도 약간 사회 현상, 약간 모순 그런 거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줄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책은 24가지의 단편으로 구성된 책인데요. 첫 스타트는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 문화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땅속 세상에서 사는 지저세계 인간으로부터 납치된 10,000명의 사람들이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 회색빛으로 물들 때쯤 한 여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내용이에요. 회색인간이 그런 책이었군요. 저는 회색인간이라는 그 책 제목을 처음 들어봐서, 민주청소년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비극적인 상황에 한 줄기의 빛,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2번째로 소개할 책은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책이에요. 저희의 첫 번째 에세이 어른이 되고 싶은 혹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주제라는 에세이 그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어른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여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실제로도 에세이집이에요. 이제 저희가 에세이집을 내는 만큼 에세이도 한 권 가지고 온 건데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여행을 좀 자주 가신대요. 그래서 여행 작가분으로도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따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계속 떠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2 다리가 있고 2 눈은 앞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여행을 통해 배우길 바란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더럽혀진 마음과 필요 없는 생각을 씻어내고 그곳에 버려두고 오길 바란다.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결핍된 무엇인가를 슬쩍 주워 품에 담아오길 바란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약간 고민이 있거나 좀 답답하거나 하실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이런 여행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드는 게 추진력을 받는 그런 행동 아닐까요? 저는 이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스리청소년이 앞에서 살짝 언급해 준 것처럼 저희가 에세이를 이제 곧 소개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몇 개 달아주셨어요. 댓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살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철현 청소년은 그런 것 같다고 해줬는데 작년에 실습했던 제 동기 정다운 선생님이 안 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성 국장님께서 저희가 아까 낭송해드린 그 시 내용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책에 실리지 않는 시가 이 정도라면 책에 실리는 시는 더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가 책에 담지 못한 그런 시들이 좀 아까운 시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가 낭송해드린 시보다 더 좋은 시들이 많으니까 저희 시집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에세이집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어서 말을 하자면 저희가 언제부터 모였죠? 3기가? 3월 3월부터 모여서 저희가 약 7개월 동안 친구들이 열심히 어디 음파도 가고 저희 생태원도 가서 열심히 글을 쓴 노력물이 27일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소설책과 소설책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어른에 관련된 기존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저희 책이 이제 저희 스스로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타인의 이제 이야기, 이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건데, 이제 책 이름은 이제 일어나기 5분 전이에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름? 귀여워요. 이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청소년 작가단 이제 조진주 청소년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들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이게 의견이 나왔을 때 되게 귀엽고 약간 좀 포근포근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다들 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 책 이름으로 일어나기 5분 전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상태를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상태에 빗대어 표현한 건데요. 아무래도 꿈 하면은 잠에 든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의미와 함께 청소년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행위를 꿈을 꾸는 행위에 표현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로 제목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책 소개하면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 에세이를 썼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생태계 해가지고 저희가 바라보는 약간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생태계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뭐 먹이 사슬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그런 주제를 담은 에세이가 한 편씩 들어가 있고요. 또 한 편은 어른이 되고 싶은 청소년 또는 되고 싶지 않은 청소년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되고 싶은 청소년도 있고 되고 싶지 않은 청소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련을 이겨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저에게 어른이란 모순적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진로를 정하고 그를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른이 잘 되기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무척 어른이 되기 싫단 말이에요. 어른들의 세상은 두렵게 다가오고 되게 건너기 싫은 강 건너의 세상? 그렇게 좀 두렵게 다가와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제가 성인이에요, 여기선. 그래서 이 성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 또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5명에서 4명 정도는 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굳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청소년들이 어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와 있는 책이어서 이런 질문을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주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질문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짝 말씀해드린 에세이집을 맛보기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쓴 에세이를 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아, 되게 민망하다. 근데 그 국장님께서 에세이의 끝자락 내용이 되게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간 인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실제로 끝자락 진짜 제 에세이의 가장 끝쪽에 있는 글인데, 몸을 돌릴 순 없지만 마음을 조금 돌려서 과거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쯤엔 어른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고 이제 국장님께서 아, 나는 괜찮은 어른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에세이를 보시고 아, 나는 어떤 어른이었지? 혹은 아,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 거지? 약간 자기 성찰?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런 에세이집과 시집 맛보기를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왕! 궁금해요. 저희가 이 궁금한 내용은 27일 달글락에서 열리는 출판 기념회에서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와 책에 담긴 깊숙한 이야기를 독자들과 눈맞춤하며 나눠볼 예정입니다. 1시에 시작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저희 작가단의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출판 기념회 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